정원호 그 당시 피해자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합석 안 했다는 거지. 예, 인터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권 아마 그러니까 그 보좌관 비서관인 것 같아요. 박범석 의원실에 5.18 얘기는 황당무계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출연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정 후보의 기존 해명이 말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같이 여쭤볼 텐데.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장량 강경이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서 정원호 후보가 이제까지 이런 뭐 사과하고 반성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5.18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폭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아니지, 거기 지금 순경 두 사람하고 또 지나가다 맞은 사람하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다음에 카페 주인하고 여 종업원은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정원 후보는 왜 여기에 대해서 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전문가의 증인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여전가의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아니 그러면은 그 양천 구의원이 무슨 그런 그 앙심이 있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할 그런 주장을 아무리 주장을 그대로 회의록에 담는다 하더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회의록에 자기가 혼자 다닌 것도 아니에요. 모 방송국 기자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방송국 기자가 누구냐? 그 양천구에 카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카페 이름도 다 나오잖아. 뭐였죠? 과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양천구의 회의록에 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아니, 기사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게 만약 기자도 그렇게 같이 다니고 사실에 가까웠다면 그리고 언론에도 안 알렸겠습니까? 이분들이 알리려고 시도했겠죠. 근데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작은 신문의 기사도. 그게 말해주는 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판결문에 그 내용이 없어요. 판결문은 법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양측의 뭐 조서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도 그런 내용이 없고, 정원호 후보가 그에 대해서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양재호 구청장이라고 그분이 변호사예요. 검사 출신에. 예.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젊은 야당 구청장이 된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의록 답변에서 어쨌든 도의적 책임에서 사과를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본 거 보면 당시에 어쨌든 뭐 그 주장을 제기했던 의원은 당시 여당 쪽 사람이고 때문에 그런 이제 의회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원 후보 측에서 이 얘기를 더 거론하는 이유는 굳이 자기 쪽에서 거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고,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던 간에. 그러나 이제 그 각각의 뭐 악재라면 악재고 또 상대편에서 보기에는 공격 포인트라면 공격 포인트일 수 있는 이것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두 문제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과거에 있었던 뭐 인성과 자질, 뭐 이런 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이런 문제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정에서 발생한 결함이에요. 어떤 걸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볼지 그건 뭐 이제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할 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인의 영어 이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주가 문제라든지 또는 그 뭡니까 학벌과 관련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검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의원은 여당 쪽 인사가 아니고요. 그 열린 우리당 출신이었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당신은 무소속입니다. 왜냐면 소속이 없죠, 구의원 자체가. 당시에는 그게 지방선거에서 안 했어요. 그 직전에 자유한국당 출신이었어요. 민자당. 뭐 그렇다고 내천을 했죠. 저 피해자는 자기가 가만히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마치 또 5.18로 해가지고 싸움이 났다 그러면 내가 5.18을 부정한 것처럼 되는 거에 대한 분노를 지금 얘기하는 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이 민주계 출신이에요. 근데 민주계가 중심이 돼가지고선 5.18 특별법이라는 거를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5.18 같은 얘기는 정원호 후보 측의 쓸데없는 사족이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아까 얘기했지. 5.18 때문에 이견이 생겨서 사람을 때렸으면 그렇게 정당화 얘기했지. 됩니까? 그 정당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변명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걸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정치 관련한 얘기 등으로는 판결문에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 이 경선 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때 5.18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왜 5.18을 들고 나왔었을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되게 좀 그게 얘기하기 좀 그런 자칫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이게 네. 정치적인 마치 금가옥조로 자칫 이 오해를 사기 십상인 거죠. 의심을 사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5.18은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같던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가령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보십시오. 거기도 진짜 무슨 뭐 나중에 그 생각을 5.17. 바꾼 이유가 뭐 5.17의 연어 파티가 벌어졌는데 연어 파티도 아니잖아요. 도시락에 연어 몇 조각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5.18이었다. 그래서 난 정신 차려야지 생각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명분을 갖다 대다 보니까 그 명분상에서 머릿속에 적극적으로 올랐던 게 5.18 같으면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아수라장과 다툼 속에서의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5.18이든 뭐 6.29든 간에 경찰을 때린 것은 사라집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자해를 했다라는 건 사라집니까? 존재하잖아요. 했다는 얘기가 근데 나와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더 붉어지고 칸쿤까지 가고 뭐 온갖 또 뭐 쓰레기 업체 뭐 수의 계약까지 이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건 맞는데 이슈를 전환하고 싶은데 이걸 GTX로 갔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오히려 저렇게 캠프에 사람이 많으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세요죠. 아, 적어도 정원호가 만들려고 하는 서울은 성동구청장 3선에 잘했다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거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만 짧게 말씀드릴까요? 2002년에 지방선거였어요.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어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가 바로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이명박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이디어 완빵으로 그냥 전세를 뒤엎습니다. 뭔지 아세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MB에 대해서 기업인이니 이래서 온갖 또 음모론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한 방으로 그걸 뒤집어 버린 것이 정치 공세 안 했어요. 청계천. 그걸로 완전히 그냥 이 게임이 끝나버렸거든요. 지금도 정원호 후보 정도 되면 정원호 후보가 그래서 명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정원호가 뒤집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뒤집으려면 오세훈이 그런 걸 내야지. 청계천 같은 거. 뭐 정원호가 굳이 뭐 이기고 있는 선거를. 뭐 그건 뭐 현재 나타난 좀 여론조사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정원호 후보 인터뷰를 제가 좀 유심히 들어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이분이 전남 여수분이세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제가 초중고등학교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학교는 아마 시립대인가 나오셨을 텐데 이분이 5.18을 접하게 된 5.18을 알게 된 진실을 알게 된 게 대학교 들어가서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정은호 후보가 지금 몇 연배가 학번인데요? 87학번. 87학번이죠. 그러면 저보다 87학번이면 저보다 7살 많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88학번이에요. 근데 광주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일종의 금기였어요. 그걸 언급하는 아니 게. 외지인들은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아니야. 생각을 해요. 아니야. 저는 광주나 그 전라남도에서도 분노는 있죠. 그리고 그 정서는 있는데 정보는 정확히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 와서 알았어요. 저는 뭐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때만 해도 꺼려했어요. 그러나 광주 바로 알기 이런 게 87년, 88년 민주화 이후로 87년에 민주화가 되면서 제가 88년에 민주화된 대학의 첫 세대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대학가에서 광주 바로 알기가 열렸어. 각종 강연, 전시회, 비디오 상영,
그러면서 광주라는 키워드가 대중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니 그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당연히 이미 그게 대중화된 시기였어요. 처벌이 이루어졌고. 아니 저는 그 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것들을 87년에 노태우가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이거 국민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87년도에 그 금남로에 또 초등학교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광주라서 더 매일 아침이면 아침에 저는 체류탄 냄새 맡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일상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대학생들이 쓰고 다닌다는 게 이제 이게 시위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해 겨울인가 부산에 있는 고모집에 갔는데 아침에 고모가 마스크를 쓰고 갔다 오는 거예요. 겨울이어서 추우니까. 근데 제가 그 뭐라고 고모한테 그랬냐면 어디서 데모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마스크를 쓰면 데모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87년이잖아. 네. 87년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학 안에서 집회해도 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진압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겪고 자라고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 5.18을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구나. 또 요즘에 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치 조금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